우리의 일상을 아름답고 윤택하게 만드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건축 현장, 토목 현장, 조경 현장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들이 온전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첫 삽을 뜨는 사람들. 제가 일하는 대가에 대해서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그들은 바로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굴삭기 운전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건물은 어떤 절차를 거쳐 세워졌을까요? 먼저 토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기초공사를 위해 땅을 고르게 다지거나 토지를 뒤엎거나 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텐데요. 기계가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이라면 한참이 걸려야만 가능했던 일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이분들 덕분에 더 빠르고 안전하게 우리의 보금자리가 완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직업은 바로 굴삭기 운전원인데요. 굴삭기 운전원들의 열정이 가득한 그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주인공이 일하고 있다는 건설 현장. 커다란 굴삭기를 내 몸처럼 좌우로 움직이고 있는 주인공, 여기 계셨네요. 저는 굴삭기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이명재라고 합니다. 사회 기반 공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땅을 판다고 하죠. 그런 작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기초공사도 하고 조경 현장에서 또 가끔 조경 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명재 씨.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태양광 관련 공사를 하고 있어요. 태양광 기초공사부터 해서 마무리 작업까지 제거 장비가 투입이 돼서 공사 자체를 인력으로 하던 시대는 예전에 지나갔고 지금 현재는 중장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중장비들이 지금 일을 하면은 공사 비용 절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베테랑급 실력을 자랑하는 경력 18년 차 굴삭기 운전원 명재 씨. 어떻게 굴삭기 운전의 세계로 뛰어드셨나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던 차에 장비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일반 직장 다니는 것보다 금전적으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선택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굴삭기는 땅을 파서 흙을 트럭에 싣는 일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여러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모든 건설 현장에서 필요를 하는데요. 토목공사 현장, 건축공사 현장, 조경공사 현장 뭐 이런 정도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현장들을 일을 했는데요. 그 현장마다 마무리가 됐을 때, 완공이 됐을 때 제가 보람을 많이 느끼는데요. 예를 들면 KTX 공사를 최근에 했는데 그 공사가 완공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걸 보고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고르지 못한 지면 위에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작업을 하다 보니 수고로움이 배가 된다는데요. 하지만 힘든 순간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힘들게 느껴지는 점은 이 직업은 건설 쪽 일이라 예를 들어서 휴일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을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일부러 쉬지 않는 이상은 일반 직장인들처럼 주기적으로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로가 쌓이면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든 부분입니다. 평상시에 이제 운동 같은 걸 좀 해야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하는 운동 그런 부분들을 해서 자기 체력 관리를 좀 해야죠. 장시간의 작업이 끝나고 드디어 굴삭기 위에서 내려오는 명재 씨. 그렇다면 굴삭기 운전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굴삭기 조종사 자격증을 따야 되고요. 그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이제 중장비 사무실들에 찾아가셔서 이 일을 배우고 싶다. 한 3년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해야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막힘이 없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물론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서 많은 경력을
쌓아야 일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요. 이 굴삭기도 사업이에요. 그 사업을 하려면은 대인 관계가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 대인 관계를 잘 헤쳐나가야 사업도 무난히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굴삭기를 통해 단순히 지면을 갈아엎는 업무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속에는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담겨 있었네요. 흔히들 굴삭기 운전원을 두고 3D 직업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편견을 갖고 있는데요. 힘들게 일한 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일반적인 직업과 다르게 정년이 없다는 건 굴삭기 운전원의 큰 메리트인 듯합니다. 이번에는 밝은 미래를 꿈꾸며 굴삭기 운전원이 되기 위해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실력 있는 굴삭기 운전원이 되기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는 실습 현장을 찾았는데요.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눈에 띕니다. 이제 굴삭기는 우리 실기가 총 8일 기간으로 실습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5일째로서 작업과 코스 주행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한 3일 정도면 시험 기간인데 아마 전부 다 숙달이 다 될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잦은 취직생들이 그 현장 나가서 실질적인 일을 하면서 생활에 또는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또 그쪽으로 또 초점을 둬서 교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과도 직결된 직업이기에 더 신중하게 작동하며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들. 저희 아버지가 중장비 쪽 관련 일을 하시는데 이제 같이 도와드리고자 알아보고 이제 학원을 알아봐서 여기까지 찾게 됐어요. 굴삭기 자격증을 따고 군대에 갔다 온 다음에 바로 아버지를 도와드릴 수 있게끔 그때 그렇게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여잔데 좀 겁나고 무섭고 이랬는데요. 이거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어떤 뭐 공사를 하든 간에 포크레인이 없으면은 공사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그 도전해 보시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굴삭기 운전원을 희망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저희들은 이제 굴삭기 운전원의 향후 10년 후에 일자리 전망은 현재 수준하고 좀 비슷할 거라고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굴삭기 운전원의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로 건설 산업의 경기입니다. 건설 산업이 경기가 좋아지면 굴삭기 운전의 일자리도 이제 많아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회 간접 자원, 이게 도로나 항만, 철도 이런 쪽의 건설들이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 간접 자원의 어떤 유지 보수 이런 쪽에 좀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분야, 그다음에 여가나 스포츠 쪽 관련된 항만 시설 분야에서도 일자리가 좀 창출될 거라고 보는데요. 건설 경기가 뭐 아주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큰 대폭적인 뭐 일자리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보통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정부에서 내수 진작,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주로 그 사회 간접 자본들에 대한 예산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크게 뭐 변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각종 건설 현장에서 굴삭기를 조종하며 건설의 기초적인 일부터 자재 정리 등의 후처리까지 담당하는 굴삭기 운전원. 이 굴삭기 운전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학력 조건은 없지만 토목 관련 학과를 전공한다면 현장 실무 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굴삭기 운전 기능사 자격증은 면허적인 것으로 반드시 취득해야 현장에서 실무적인 일을 할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단 3톤 미만의 소형 굴삭기 경우 해당 기관에서 이론 및 실습 교육 과정을 거치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땅을 파는 기능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곳에서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굴삭기 운전원. 여러분도 굴삭기 운전원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